자, 그럼 252쪽 첫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고요. 제가 체크해드린 문제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제가 체크해드린 문제에 좀 집중하자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안 풀어드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 해설 보시면서 가볍게 따라오셔도 관계없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도시 스프롤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다 볼 필요가 없고 1번, 2번 지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묶어두시고. 2번 문제 1번, 2번 지문 묶으셨습니까? 예. 자, 질문 좀 드릴게요. 스프롤은 도시가 질서정연하게 커져나가는 건가요? 무질서하게 커져나가는 건가요? 난개발이니까. 스프롤은 중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외곽에서 생기는 거예요? 외곽. 스프롤은 주거지에서 생기는 건가요? 상업지에서만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주상공 모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난개발이니까. 맞죠? 예. 2번. 주로 도시의 중심부에, 일단 틀렸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부 해야 되고,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주상공 모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롤의 핵심은 외곽으로 주상공 모두에서 무질서, 무계획, 불규칙,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5번에 다음 중 직주 분리의 원인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일단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행복주택. 행복주택 어떤 주택이죠? 행복주택.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의 대상은 젊은 층 대상이에요. 무슨 층 대상?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층 대상으로 하고요.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행복주택은 도심 근교에 위치합니다. 도심. 그러니까 외곽에 위치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주로 도심에 오래된 철도 부지 같은 거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행복주택은요. 그래서 행복주택은 젊은 층 대상으로 하고 도심에 있다. 그러면 행복주택은 주택이 거처가 외곽에 있는 거예요? 도심에 있는 거예요? 도심에 있다고 방금 내가 괜찮아요. 예. 이제 헤어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해줘야지. 네, 잘해주려고요. 예. 네,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 잘해줄게요. 예. 남은 기간 최대한 자제하고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도심이라 그랬죠? 방금 도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처가 이제 도심에 있으니까 이건 직주 분리와 관계되는 게 아니고 직주 접근 관계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일단 1번에 보니까 도심지의 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거는 직주 분리의 원인이 아니라 접근의 원인입니다. 재개발 완료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잠깐 가보니까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것도 직주 접근입니다. 4번에 보니까 행복주택 공급 방금 했었잖아요. 이것도 거처가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직주 접근입니다. 그럼 일단 1, 3, 4는 직주 분리와 관계되는 게 아니고 직주 접근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답인데? 2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 2번에 보니까 외곽의 저지가와 교통의 발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거는 직주 분리의 원인이 맞습니다. 외곽의 지가가 싸고 게다가 교통까지 발달해주면 거처를 외곽으로 옮기는 직주 분리의 원인이 맞습니다. 근데 5번에 보니까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것도 직주 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주 분리의 원인이 아니라 직주 분리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꿉니다. 5번 문제 살짝 바꿔도 될까요? 일단 이 문제 답은 몇 번인데? 2번인데, 다음 중 직주 분리의 결과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했다면 답이 5번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분리와 관계되는 거, 나머지가 다 접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분법으로 기억하시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심장에 들어가 버리시면 5번 체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공동화 현상을. 공동화 현상을 체크해놓고 내가 물어요. 왜 공동화 현상을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기억이 난다는 거야. 도너츠 모양 닮은 공동화 현상이 기억이 난다는 거지. 그게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면 그건 말할 수가 없고, 내가 공동화 현상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거지, 공동화 현상은. 그러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요. 도심의 지가, 규제, 환경, 재개발, 교통, 이런 것들이 뭐였고, 원인이었고, 무슨 화가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화는 분리의 결과였고, 고층화, 회춘화는 접근의 결과다. 요거 두 개라도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으니까 부동산 이용 파트에서는 우리 스프롤 현상이 어디에서 생기는 건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의 원인 결과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드디어 이제 부동산 개발 파트가 나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255쪽의 1번 문제. 255쪽의 1번 문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1번, 2번 지문이 주체 묻는 거예요. 우리 1섹터, 2섹터, 3섹터 묻는 건데요. 가볼까요? 1번.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주택 건설업자는 무슨 주체? 사적 주체. 2섹터 그러기도 합니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 맞습니까? 예. 1섹터 그러기도 합니다. 2번. 3섹터 복합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3섹터는 1, 2섹터가 같이 진행하는 거 맞나요? 3번. 부동산 개발의 과정 5단계짜리인데 자 따라해봐요.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그러니까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을 읽으니까 눈에 이렇게 쫙쫙 달라붙어요? 아니면 거부감이 들어요? 딱딱 눈에 딱딱 붙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럼 맞는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오케이. 4번. 부동산 개발의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 변화에 의한 사업 인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자 7번 보세요. 투자론에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없는 위험이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을 비체계적, 피할 수 없는 걸 체계적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냐, 없는 위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부동산 내부에서 생긴 개발의 내부에서 생긴 위험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부에서 생긴 위험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긴 위험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행정적 인허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 인허가는 내부에서 생긴 위험이에요? 외부에서 생긴 위험이에요? 관리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똑같은 논점으로 5번 갑니다.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 인상 등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있는데 그럼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만 하면 비용 인상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이는 부동산 어디에서?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생기는 위험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답은 5번이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시험이 2번이나 나왔어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투자론에서는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이렇게 배우셨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없다는 내부에서 생기는 위험인지 외부에서 생기는 위험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4번처럼 행정적인 어떤 인허가 문제는 외부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고 봐야 되지만 관리의 비효율성 때문에 비용이 인상되었다면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관리만 잘한다면 효율적으로만 한다면 비용 인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부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5번.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각 과정에 대한 단계이다. 순서대로 잘 연결된 것을 찾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뭐로 시작을 해요? 구상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로 끝나요? 금건마.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뭐로 시작해서? 디귿으로 시작해서 자꾸 구상 그러지 말고 자, 기역, 니은, 디귿으로 얘기해 달라고. 뭐로 시작해서? 디귿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시옷, 기역, 니은으로 끝나요. 이걸 매칭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니까. 시험에는 글자로 안 준다니까. 그럼 뭐로 시작해서? 디귿으로 시작해서 시옷, 기역, 니은으로 끝나는데 디귿으로 시작해서 시옷, 기역, 니은으로 끝나는 게 2번밖에 없어. 답은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왜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는지 알겠죠? 구상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구상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근근마로 끝나고 중간에 3단계가 부지 맵이 있고 예타와 타가 앞뒤로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를 가운데다 두고 자꾸 그러지 말고 미음을 가운데다 두고 미음 앞에 뭐가 있고 리을 미음 뒤에 비읍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글자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찾는 과정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상 심장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멀쩡해. 여러분 부동산 개발의 7단계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알지 그거. 구상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근근마로 끝나고 중간에 3단계는 부지 및 해놓고 예타와 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 찾아보세요. 그러면 보자. 답은 못 찾겠네요. 그런다니까. 막상 심장에 들어가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로 시작을 해서? 디귿으로 시작을 해서 뭐로 끝난다? 시옷, 기역, 니은으로 끝난다. 가운데다 뭐를 박아놓고 미음을 박아놓고 앞에 뭐가 있고 리을이 있고 뒤에 비읍이 있다. 이렇게 눈으로 매칭하는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이에요. 네,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이것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이 핵심입니다.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25회 때도 나오고 사실은 작년 시험에서도 이거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작년 29회 때도. 잘 보세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 구성이 될 겁니다. 그죠? 조합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냐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이 구성이 되면요. 이게 이제 재건축은 보통 이제 5층짜리 예를 들면 5층짜리를 재건축해서 막 30층짜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5층씩 주고 나도 25층 분량이 남는 거예요. 이걸 일반 분양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개발 이익이 나잖아요. 누가요? 조합원들이요. 그러니까 헌아파트 주고 헌집 주고 새집 받으니까 조합원들은 이익이 나잖아요. 개발 이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에서 공사하고 뭐 먼지 날리고 뭐 차들 왔다 갔다 덤프 차들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너네 기부 체납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갖다가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줘요. 기부 체납을 일부러 하면 그걸 갖다 도로로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부 체납은 조합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고 일반 분양분을 늘리려면요. 용적률이 할증되는 게 좋아요? 할인되는 게 좋아요? 할증. 추가 분담금을 덜 내고 싶으면요. 건축비가 올라가는 게 좋아? 떨어지는 게 좋아? 떨어지는 게 좋고 추가 분담금을 덜 내려면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게 좋아? 짧아지는 게 좋아? 그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건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건지를 묻는 거예요. 기억합니다.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건 긍정, 부정? 안 좋아요. 니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긍정.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되는 건 당연히 부정, 안 좋은 거고요. 용적률이 할증되는 건 긍정적이죠. 여러분들 아파트 조합원들 이제 아파트 뜯기잖아요. 재건축 되려 그러면요. 그럼 다른 데 좀 살고 오세요라고 하고 이주비를 줘요. 이주비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이걸 금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시공사에서 뭐 1%대로 빌려주기도 해요. 자기들이 이 공사를 맡으려고.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조합원들은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좋아요. 긍정입니다. 맞아요?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건 부정적이고요. 기부 체납 많이 내놔.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것도 부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원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 기억 안 좋아요? 디귿 안 좋아요? 그리고 비읍 안 좋아요? 시옷 안 좋아요? 기억 디귿하고 마지막 비읍 시옷하고 4개 답은 3번인데 요거 이 문제 안 틀리는 방법은요. 투자하실 때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만 구입하셔서 내가 조합원이 되면요. 절대로 안 틀립니다. 내가 조합이야. 내가 조합원이야. 조합원인데 뭐 용적률 할증시켜 준대. 아싸. 이주비 금리가 낮아진다. 아싸. 공사 기간이 원래는 다음 달이면 완성이 되는데 2달 더 걸린대. 아씨. 건설 자재값이 오른데. 에이씨. 조합원 부담금 인상낸대. 죽여버려야 돼. 응? 기부 체납을 갖다가 더 해달래. 막 하얀병 던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자 조합원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조합원이 참고로 저는 조합원이에요. 난 조합원이지. 근데 잘 알지 내가. 난 조합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예, 한 잔 넘기십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공급 따지는 게 시장이고요.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게 시장성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시장 성 매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있어요? 그럼 됐어요. 맞아요. 그럼 기억이 맞는 순간 몇 번 답이 아닙니까? 4번, 5번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정 시험장에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 읽었어요? 기억 맞아요? 그럼 몇 번은 답이 아니요. 4번, 5번 답이 아니야. 니은. 자,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은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화는 업자에 따라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겠지, 그냥. 예, 니은 맞지? 맞는 순간 몇 번 날아가고. 그 마지막 디귿입니다. 흡수율 분석 떴어요? 목적 떴어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요거는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흡수율 분석 목적은 미래에 있을 것. 흡수율 분석의 목적에 미래 없으면 X. 디귿 틀립니까? 틀리는 순간 답은 몇 번? 디귿 틀렸다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잘해드릴게요. 그래도 아무리 제 속을 썩여도 잘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4개월밖에 못 보는데. 그럼 디귿 틀렸어요? 예. 그럼 리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OX. 뭐가 바뀌었어요? 공사법 바뀌었어요. 토지 이용 규제가 공법이고요. 소유권 관계가 사법입니다. 공법, 사법 잘 구분하세요. 예. 미음. 자, 부동산 개발의 단계 중 예타. 여러분 예타는요. 자 보세요. 구상하고 예타하고 부지 매입 하잖아요. 그럼 예타는 부지 매입 전 단계 맞습니까? 수익을 따지더라도 구체적으로 따진다, 계략적으로 따진다. 계략적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럼 됐어요. 미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3번. 7번 문제. 부동산 개발의 체계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절 보세요.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각 단계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거시적인, 총량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경제입니다.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따지는 게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게 시장성, 수익성을 따지는 게 타당성, 최종적으로 투자. 그렇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체계 분석은 지역경제, 시장성, 시장, 타당성, 투자. 맞죠? 예, 틀렸어요는 뭐예요? 맞죠? 예, 틀렸어요. 그 무슨 말이야? 다시. 지역경제, 시장성, 시장, 타당성, 투자. 맞죠? 틀렸어요? 예. 니은 디귿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다음에는요, 시장이 먼저 나오고 시장성이지 시장성 나오고 시장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1번 틀립니다. 2번.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소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하는 것. 즉, 모든 부동산의 수요를 따지는 것은 시장 분석이다. 이거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따지는 거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분석해 보는 건 지역경제입니다. 2번 틀립니다. 3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성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이다. 성은요, 매매가 떠야 돼.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은 뭐다? 시장. 성 떼야 됩니다. 4번. 매매 뜹니까? 매매. 매매 뜨면 한 줄 내려와서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입니다. 이건 시장성입니다. 5번에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 있는지 따지는 거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한 번 더. 이 문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를 구분할 줄 아느냐와 이 5단계 각 단계별 특징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요.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 지역경제,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시장, 매매될지 안 될지 시장성, 수익성 따지는 게 타당성, 최종적으로 투자.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답은 5번. 한 장 넘기십니다. 10번 문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1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위험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 위험이 있어요. 무슨 위험? 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 이건 무슨 위험? 비용.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이 있어. 이거 법.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시장에서 주는 위험 부담이 시장 위험. 맞습니다. 2번. 보존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한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OX. X가 되겠죠. 여러분들 제거할 게 있으면 보존 재개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거할 게 있으면 수복이라 그랬고 사전에 방지하는 게 보존이라 그랬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거랑 써먹는 거랑 다르다니까. 따로 움직여.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한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이지 보존 재개발이 아닙니다. 보존 재개발은 사전에 방지하는 재개발을 말합니다. 2번 틀립니다. 정답 몇 번? 2번. 3번에 BOT 뜹니까? 여러분들 BOT는 쉬워. BOT는 너무 쉬워. BTL이나 BTO가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지. BOT는 보세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뭐 한다? 건설한다. 일정 기간 뭐 하다가 소유 운영하다가 종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BOT 맞지? 4번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매매란 말이 뜹니까? 그러면 시장, 성 맞고. 맞아요? 5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말은 어디서 듣는 말이에요? 공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법과 상의를 하세요. 쌤, 도시환경정비사업. 실제로 개론시험에 공법 지문이 1개씩 2개씩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방법이 없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차 하시는 분들은 요거 빼고 지문 읽으셔야 돼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것들은 빼고. 답은 몇 번? 2번. 13번. 자, 지금부터 중요한 지문들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습니까?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대물 변제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두 사람이 뭐 한다? 공유한다.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다. 근데 신탁과 수탁 그러기도 하고 위탁 그러기도 하거든요. 저는 위탁 그럴게요. 신탁하고 위탁하고는요. 누가 다 갖고 간다? 토지 소유자. 개발자는 뭘 먹는데? 수수료 먹는데 소유권 이전되느냐 안 이전되느냐로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1번 갑니다.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지분을 얻는다. 일단 두 개 나왔는데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틀립니다. 이건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 조달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개발 지분을 얻지 못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지분을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개발업자, 개발업자를 모두 다 뭐로 바꿔주셔야 되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 조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도 토지 소유자가 갖고 가는 거예요. 개발업자는 수수료 먹는 게 위탁이에요. 만약 이게 신탁이었다면 앞에 거 맞아요. 신탁이었다면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건 맞는데 뒤에 게 또 틀려요. 개발업자가 신탁에서도 지분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지 1번은 틀린 지분입니다. 왜냐하면 탁에서는 개발업자는 수수료 먹고 지분을 갖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탁은 누가 갖고 간다?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간다? 개발자는 뭘 먹는다? 수수료. 틀린 거 찾아라 그랬지? 답은 몇 번? 1번. 끝. 2, 3, 4, 5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 1번 찾았고 14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4번. 민간에 의한 택지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1번이 사업 수탁 방식입니다. 질문. 사업 수탁 방식은 지분을 누가 다 갖고 가요? 토지 소유자와. 그러면 자 갑니다. 개발업자는 지분을 갖지 않는다. 맞네.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간다 그랬으니까 개발업자는 지분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은 탁이에요, 탁이 아니에요? 수수료? 맞네. 수수료 없지. 안탁 안 수수료. 세 번째, 토지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금 조달을 누가 합니까? 신탁 회사가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중요합니다, 이거. 4번. 신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은 모르셔도 되긴 한데, 제발 보세요. 신차지 방식은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차지 방식을 지상권이라 그래요. 뭐? 지상권. 민법 지상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제가 보세요. 옛날에 토지 소유자 갑이 있었어요. 근데 을이 이 땅에다가 지상물을 설정하고 지상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이제 지상권 설정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지상권 설정자고요. 얘를 지상권자라 그래요. 계약 기간이 15년이에요. 몇 년? 15년. 15년 동안 지대를 지급합니다. 뭐를 지급했어요? 지대 지급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종료되었을 때입니다. 종료. 그럼 15년 동안에는 이 건물을 갖다가 을이 지비용으로 짓고 사용 수익을 잘 했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15년 뒤에 원래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건물 수명 남았겠어, 안 남았겠어? 남았지. 근데 원상 회복하기에는 사회적 이익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토지는 원래 누구 거니까? 각 거니까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이 되고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 거니까. 건물을 갖다가 을이 갑한테 시가로 팔아먹고 나올 수 있어요. 뭐로? 시가로. 팔아먹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이 반드시 사야 되나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거 형성권이에요. 이거 엉망입니다. 엉망.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성시켜주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가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지는 뭐고? 무상. 건물은 뭐? 시가.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토지는 원래 누구 거니까? 토지 소유자 거니까 그냥 가는 거고 건물은 을이 지은 거잖아요. 뭐로? 시가로 팔아먹고 나온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신차지 방식 나옵니다. 종료 후에 뭐는?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예. 마지막 자체 개발. 자체 개발은 등장인물이 한 명이라 그랬잖아. 그럼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혼자 한다. 오케이? 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답은? 3번. 한 장 넘기셔서 15번 문제. 15번 문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요. 이 문제는요.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싫어요? 오, 좋아요? 예, 5번도 거꾸로 올라갑니다. 5번.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며까지 끊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예. 근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OX.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유는 탁에서 나올 수 없는 방식이에요. 뒤가 들립니다. 예. 4번. 토지를 뭐하고 매수하고 환지하는 것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것은 전면 매수 또는 매수 방식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혼합 방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환지와 매수를 혼용하는 방식은 혼합 방식입니다. 3번. 유명하죠. 토지 신탁에서는 사업 수탁 방식과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신탁에 관한 얘기고 그 옆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수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차이점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건 뭐고? 신탁이고 뒤에 건 수탁이고. 이건 차이점이다 해야 됩니다. 2번. 토지 신탁의 경우 신탁 유명하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 맞아요?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맞아요? 예. 그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다. OX, X. 누가 다 갖고 가고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가고 개발자는 뭘 먹는다? 수수료 먹는다.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혼자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겠죠? 예. 답은 1번인데 제가 왜 이 문제를 거꾸로 읽었냐면 답 1번이 제일 안 중요합니다. 답 1번이 제일 안 중요하고 2, 3, 4, 5번이 왜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물을게요. 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누가 다 갖고 간다?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간다. 근데 수탁도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가죠. 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뭐고요? 신탁. 안 넘어가면? 수탁. 환지와 매수를 혼용하는 방식은 뭐죠? 혼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는 공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다 갖고 가요? 토지 소유자. 개발자는 뭘 먹고요? 수수료. 탁. 안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16번. 자, 16번에 1번 지문. 진짜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BTO입니까? BTO입니까? 끝날 때 임차 없어야 돼. 있어요. 뭐가 없어요. 임차 있어요. 나는 봤다. 자, 끝날 때 임차가 있어요. 임차가 있으면 BTO 아니에요. BTL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 BTO, BTL 문제가 나오면 끝날 때 임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죠? 중간에 장난 못 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난쳐봤자 임차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니까 끝날 때 임차 있으면 BTO 아니고 BT? 1번 틀렸어요? 2번. 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은 개발업체에게 이전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옆에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X. 누가?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 한번 하고 나면요. 토지 소유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번.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자가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다 주고 개발업자는 수수료 먹고 완벽한 문장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등가 교환입니다. 등가 교환. 한 줄 이루시니까 뭐가 떴어요? 뜨면 돼요? 안 돼요? 수수료는 어디서만 뜨니까? 탁에서만 뜨니까. 수수료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5번은 이렇게 합시다. 앞에 환지 방식 보이세요? 그 줄 끝에 매수 방식 보이세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비교한 설명이에요. 읽어볼게요. 환지 방식이란 공공부문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며 매수 방식이란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일단 OX. X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O로 바꿔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5번을 완벽하게 두 줄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환지에서는 절대로 메인 매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토지를 되돌려준다, 재분배한다, 되돌려준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매수 방식에서 토지를 사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보고 계세요? 예. 앞에 보니까 BTO 방식하고요. 뒤에 보니까 BTL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BTO 방식은 수익형이라고 할 거고요. BTL 방식은 임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수익형이고 임대형. 자,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이 수익형인지 임대형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요 형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쭉쭉 가면서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 두 개를 그러니까 글자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 두 개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10번 보세요. 고속도로,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은 수익형입니다. 근데 주로 건물이에요. 건물. 기숙사, 막사,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은 임대. 그다음에 안전빵, 임대. 위험이 있어. 직접 요금을 징수해. 정부의 임대료로 해소해. 높은 수익, 높은 위험. 낮은 수익, 낮은 위험. 사전에 수익을 보장하고 출발해. 사후의 수익을 보장해 줄 뿐이야. 민간이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해. 정부가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을 해. 그런 형식입니다. 알겠어요? 비교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BTO는 고속도로, 도시철도, 공항 맞나요? 네. 임대형은 학교, 건물, 도서관, 막사 맞나요? 네. 수익형은 최종 사용자, 시민한테 직접 징수하는 거 맞나요? 근데 임대형은 임대료를 받는 거 맞나요? 예. 수익형은 위험이 배제되는 거 맞나요? 임대형은 위험 부담이 늘어나는 거 맞나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게 위험 부담이 있고요. 뒤에 것 위험이 배제돼요. 답은 3번입니다. 예. 수익형은 사후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 맞나요? 예. 근데 임대형은 사전에 수익을 보장하고 출발합니다. 예. 수익형은 민간이 제한을 하고요. 임대형은 정부가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요 형태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요 형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에 뭐가 났냐면 수탁하고 신탁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순탁하고 신탁하고 비교하는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재정의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BTL, BTO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수탁, 신탁 물론 신탁, 수탁이 한 번 더 나도 할 말은 없는데 올해 시험은 신탁, 수탁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BTO하고 BTL을 한 번 더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 관리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관리 칠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원래는 안 해줍니다. 이거 오늘 첫날이라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습이 없었기 때문에. 자, 따라해 보세요. 시설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 참고로 시설 관리를 유지 관리라 그래요. 건물 임대차 관리를 재산 관리라고 하고 자산 관리를 투자 관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시설 관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 관리 이런 것들을 시설 관리라 그래요. 건물 임대차 관리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용 통제, 지출 계획 수립, 수입 목표 수립, 임대차 유치나 유지 이런 것들을 건물 임대차 관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험한 걸 보기 싫으시면요. 자산 관리, 투자 관리 5개가 있거든요. 요거를 암기하시면 좋아요. 조심하셔야 될 건 자산 관리하고요. 재산 관리하고는 또 달라요. 재산 관리는 건물 임대차 관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고요. 우리는 꼭 자산 관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5개가 있어요. 자, 따라해요. 매입 매각, 재개발재 투자. 여러분들은요. 매입 매각하고 재개발재 투자만 암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3개는요. 영어 나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러분들 그 리스크하고 포트폴리오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입 매각하고 재개발 재투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5개가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법률적 관리가 있고요. 경제적 관리가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는데 뭐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제거하고 이런 게 기술적 관리인데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관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보안 관리 하나 기억하세요. 보안 관리. 보안 관리를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안 관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관리로 들어가요. 돈 될까 안 될까 요거 관리하는 게 경제적 관리인데요. 하나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인력 관리예요. 인력 관리 요거 경제적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조치, 소유권 관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법률적 관리인데요. 따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계약 관리예요. 계약 관리. 계약 관리는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 관리입니다. 계약이 뭐고요? 법, 인력이 경, 보험 보안은요? 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걸 자가 관리라 그래요. 얘를 직접 관리, 직영 관리라 그래요. 직접 관리, 직영 관리. 그리고 위탁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간접 관리, 외주 관리라 그래요. 그러면 일부는 내가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는 건 혼합관리라고 하는데 혼합관리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요. 그럼 거꾸로 해석을 합시다.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자가와 위탁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누가? 혼합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뭘 공부하셔야 되면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거 공부합니다. 자, 자가관리는 기밀 유지 좋아요. 기밀 유지. 자기 거니까 서비스 정신 높아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종합적 관리돼요. 신속하고 지시 통제 권한은 강하고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 본업에 열중할 수가 없다. 업무의 타성화에 빠진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럼 얘를 대답하세요. 본업에 열중할 수 있다. 타성화가 방지된다. 전문성이 높다. 높다. 하지만 단점이요. 단점. 자, 기밀 유지가 잘 안 서비스 정신이 다소 낮다. 종합적 관리 안 됩니까? 신속하지 못합니까? 신뢰도 문제 생겨요. 신뢰도 문제. 그래서 자가관리의 장단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위탁관리 장단점을 뒤집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임대차. 자,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매장용 부동산이 있고 공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 저랑 지금 암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주거용은 유대성 하세요. 가능 매상고. 적합성. 자, 썽 할 거예요. 주거용은 무슨 성? 유대성.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 공업용은 적합성. 자, 따라서 조임대차, 비율임대차, 술임대차, 3차. 자, 잘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임대료를 다 주는 걸 조임대차라 그래요. 기본 임대료 주고 꼭 비율이란 말을 줘요. 수익의 비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더 내는 게 비율임대차. 비율이란 말 준다 그랬어요. 술임대차는 순수 임대료를 주고 얘는 기본이라고 안 그래. 순수라 그래. 순수 임대료를 주고 협상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데 세금까지 협상해서 받아내면 1차 순임대차, 보험료까지 받아내면 2차 순임대차, 유지 수선비까지 받아내면 3차 순임대차입니다. 이거 저기 10조 물리 암기 자료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지수선비, 화끈하게 유지수선비 해야지 3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주거용은 무슨 성? 매장용은? 공업용은?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 매장용은? 공업용은? 몇 차가 일반적이다? 3차 하려고 그러면 뭐까지 받아야 된다? 자, 대답하세요. 지금 썽썽썽 해볼 거예요. 썽썽썽. 무슨 성? 적합성. 가능 매상고. 유대성. 지금 암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암기는 집에 가서 하세요라고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암기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뻣뻣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약간 뻣뻣한 편이에요, 지금. 왜 그래? 너무 뻣뻣해. 참여하세요. 능동적으로. 알겠어요? 저 주체가 되어서. 나는 심 안 친다? 아시겠어요? 난 심 안 쳐요. 자, 보세요. 썽썽썽 할 거야. 이번에는 임대차까지 붙여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율임대차, 썽썽썽 할 거예요. 임대차 할 거예요. 썽썽썽 할 거예요. 썽썽썽, 썽썽썽. 지금부터 맞추는 거야. 지금부터 맞춰. 진짜 맞춰. 지금부터는. 자, 썽썽썽 할 거야. 썽썽썽. 자. 임대차 할 거예요.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조임대차. 순임대차는 협상한다 그랬잖아요. 3차 순임대차까지 하려고 그러면 뭐까지는 받아내야 돼요. 유수선비. 이번에는 자 따라하세요. 전신 안 높여, 전신 안 높여. 시작. 자, 건물의 수명 단계가 5단계인데요. 정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이렇게 있어요. 정개발 단계는 아직 용지에 있어요.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신축 단계는 완성 단계로서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예요. 뭐가 높아?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안정이 아니에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입니다. 유신. 여러분들 상강오륜 압니까? 상강오륜? 상강오륜 몰라요? 군신. 군신은 유의. 그다음에 부자. 부자 유친. 붕우? 붕우 유신. 유신. 신의가 있어야 된다. 붕우 유신. 신이 어떻게 나오면 유안 이렇게 나옵니다. 유용성이 높은 단계는 안정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신 안정 단계는요 가장 장기고요. 2단계가 수명이 결정돼요. 2단계. 2단계 관리 상태가 좋으면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요. 2단계 관리 상태가 나쁘면 수명이 상당히 단축돼요. 빌딩의 수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려거든 안정해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노후는요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지출하시면 안 돼. 지출을 억제하고 건물 교체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다고. 노후에 악화가 됐으니까 그걸 고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돈을 쓰려거든 안정해서 쓰시고 노후는 지출을 억제하고 교체를 계획합니다. 폐물은 악화되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예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교체가 계획되는 게 아니고 교체가 전제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교체 계획은 어디서 시작돼요? 노후에서 시작돼요? 폐물에서 전제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예 악화되는 단계는 뭐고요? 노후고요. 아예 쓸모가 없어지는 건 폐물입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어디서 쓴다? 노후에서는 지출을 억제합니다. 예. 옛날에 옛날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 노래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나이대가 많이 아실 분들이 많아요. 그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쓰세요. 가수는 전영록. 우리 대답 못하는 사람들 대거 참여가 시작됩니다. 지금 알아? 전영록.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모르지? 꿈으로 가득한 설레는 이 가슴에. 그래서 제가 학기 좀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랑을 쓰려거든 뭐로 쓰시고 연필로 쓰시고 지출을 하시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알겠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시고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출을 하려거든 사랑을 쓰려거든 잘하셨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시고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 뭐 하고 있나 나 지금. 전신 안 높여 전신 안 높여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충전해 한번 해드릴게요. 저 보세요. 부동산 관리는요, 요것만 딱 외워버리면요, 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품으로 갑니다. 그냥 완벽하게 갑니다, 완벽하게. 자, 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는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나오니까. 시설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가 있는데, 자산 관리는요,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를 제외하고는요, 영어 나와요.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총 5개를 말씀드리면 메인 매각, 재개발자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5개 암기하시면 되고, 법경기 중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관리는 기술적 관리,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 계약 관리는 법률적 관리. 자가관리 장단점 한번 해드릴게요. 기밀, 서비스 정신, 종합적이고 신속하고 지시 및 통제 권한 강하고 신뢰도 높음. 근데 번호 별정할 수 없어요. 다상화에 빠져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크로스에서 뒤집으시면 위탁관리의 장단점.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 주거용, 매장용, 공업용인데 썽 해볼 거예요. 유대성, 가능배상고, 적합성. 적합성, 가능배상고, 유대성. 가능배상고, 유대성, 적합성. 임대차 해볼 겁니다. 조, 비율, 순. 순, 비율, 조. 조, 순, 비율. 비율, 순, 조. 이렇게. 근데 순임대차는 협상한단 말이에요. 3차가 일반적인데 유지, 수선비까지는 포함해야 됩니다. 건물의 수명, 건물의 수명. 죄송합니다.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는 전신, 안 높여, 전신, 안 높여. 여러분들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 유신.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로서 교체를 계획하는 시기는? 노후.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로 교체를 전제하는 시기는? 폐물. 완성되는 시기는? 신축. 완성되는 시기는? 신축. 용지에 있는 상태는? 전. 수명을 결정하는 시기는? 안정. 가장 장기인 시기는? 안정. 지출을 억제하는 시기는? 노후. 지출을 하는 시기는? 안정. 사랑을 쓰려거든? 지출을 하려거든? 좀 쉬었다가 관리 한번 해볼게요. 쉬겠습니다.